Petty Officer Fisher. Good job. Thank you, Commander. I was waiting. Cheryl, right? How you doing, Cheryl? It's a pleasure to meet you. Heard nothing but good things about you. Where's your wife? She couldn't make it. Sends along her congratulations. Small gift for you. Okay. The philosophy and opinions of Marcus Garvey. Thank you, sir. You'r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우리 영상에서 본 내용을 보시면 이건 이제 데이븐 포트 박사가 앤토원을 이렇게 이제 치유하면서 조금씩 이제 이 앤토원이 이제 진전을 보이게 되니까 두 번째 책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앤토원이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하니까 이 박사는 이제 책을 통해서 앤토원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두 번째 책이 참 중요해요.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마쿠스 가비라고 하는 흑인 그 흑인 운동가의 그 책입니다. 마쿠스 가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말없이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 모든 흑인들의 역사, 흑역사라고 그러죠. 그 힘든 역사 중에서 최초로,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사상이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흑인으로서 그 정식으로 최초로 흑인들의 그 혼을 일깨워준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바로 이런 마쿠스 가비 같은 사람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흑인 인권 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의 그 눈이 뜨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 말콤 X라든지 마틴 루서 킹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마쿠스 가비를 통해서 이제 사상의 눈이 뜨게 되는. 그 마쿠스 가비는 이제 여기 이제 그 사진하고 이렇게 보시면 1887년에서 1940년까지 이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그 책이 이제 영화에서 책을 소개해 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The Philosophy and Opinions of Marcus Garvey. 그러니까 마쿠스 가비의 철학과 또 견해 뭐 그런 책이죠. 이거는 마쿠스 가비가 그동안 이렇게 연설하고 사람들 가르쳤던 내용들을 쭉 모아서 분야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이 PDF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요즘에 인터넷 잘 활용하면 오래된 책들은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읽어봤습니다. 정말 강력합니다. 정말 이런 정말로 강하고 뜻깊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 보시길 바라고, 그 마쿠스 가비를 그래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 어쨌든 이분은 흑인들이 의식이 깨어나도록 처음으로 개척자 역할을 했던 사람. 마치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죠. 기독교의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의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개척했던 사람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정말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먼저 사람들의 정신에 일깨움, 불을 지폈던 사람. 이 마쿠스 가비의 책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꼭 흑인이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했죠. 흑인은 정말 흑인이야말로 진정한 자기를 찾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아를 흑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아라. 흑인은 노예요. 맨날 뭐 백인들에게 압제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흑인이라는 존재가 소중하고 고귀한 또 다른 세계를 지탱하는 그런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흑인의 뿌리인 아프리카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이렇게 하여튼 홍해가 이렇게 있고 페르시아만 있고 인도가 있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유럽이 이렇게 있죠. 뭐 그림이 좀 저기 하지만 이 흑인의 뿌리인 아프리카를 잊지 말고 아프리카의 정신을 잊지 말라. 이것이 이 사람의 흑인들에게 주는 큰 가르침입니다. 사실 우리 인류라고 하는 게 우리 마지막 현생 인류는 이 아프리카 동남단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 현생 인류가 여기 탄생하고
이쪽 이런 그 수에즈 운하라 그러나요? 이제 홍해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이렇게 그 최종 인종이 이렇게 우리 인류가 이렇게 퍼져나갔다고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이 아프리카가 뭡니까? 모든 인류의 고향이죠. 모든 인류의 사실 그 어떻게 보면 흑인들이 더 그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모든 인류의 시작과 고향이 아프리카고 아프리카 흑인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들이 이제 이렇게 흩어져 나가면서 특히 유럽에는 추우니까 북유럽 추우니까 추운 지역에 살기 위해서는 체격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추운 지역에 살기 위해서는 피부가 더 하얘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더 많은 태양빛을 흡수하고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종적으로 바뀌고 이 아프리카 사람은 까맣고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은 또 적당하게 까맣고 뭐 이렇게 인종이 바뀐 것인데 이것을 오히려 무슨 뭐 백인이 가장 뭐 우세한 인종이고 이렇게 생각해왔던 그 잘못된 생각. 옛날에는 백인들 과학자들은 다 알았죠. 다윈 같은 사람이 일찌감치 인종이라는 건 정말 우스운 개념이라는 거를 인종의 우열이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미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죠. 근데 마쿠스 가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흑인들이 우리들의 고향인 아프리카, 모든 인류의 시작인 아프리카를 잊지 말고 또 아프리카로 돌아가자는 것. 그 내 몸이 직접 거기 가자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정신과 그 정체성으로 돌아가자. 잊지 말자. 그런 말이지. 그리고 이제 이 마쿠스 가비의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테러 의식이 없습니다. 이 마쿠스 가비도 사실은 그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테러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흑인들이 저런 백인들 잘못 몰상식한 백인들 저런 백인들에게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는 테러가 아니라 배워야 된다. 배움과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과 상대하려면 우리가 먼저 배우고 정신, 의식이 있어야 된다. 뭐 어디 가서 뭐 경찰서 하나 부수고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도 배우고 해서 정말 우리가 성숙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백인들도 스스로 서서히 우리에 대한 편견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모습, 우리의 그 세계 인류의 소중한 한 부분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쿠스 가비의 가르침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콤 X나 마틴 루더 킹 목사나 다 그들이 이런 폭력을 안 하고 사용을 하지 않죠. 비폭력을 안 하죠. 항상 킹 목사도 연설이나 저서나 방송이나 사람들 일깨우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지 폭력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쿠스 가비의 사상은 굉장히 그 소중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아프리카의 정신, 아프리카로 돌아가자. 우리들도 소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앤투원에게 이 책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왜 데이븐포트 박사가 흑인 인권에 대한 얘기를 그 앤투원에게 주려고 이 책을 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중요한 얘기는 마쿠스 가비가 흑인들의 정체성이 있을 때 온전한 흑인이 될 수 있고 아프리카 정신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원래의 나의 소중한 모습을 회복하고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앤투원도 자기 자신의 원래의 자신, 원래의 자기, 이 원래 자기 자신을, 원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특히 어렵고 힘든, 우리가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를 받고 고통을 받을 때는 내가 이 고통이 나를 막 그냥 상하고 막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꾸 손상이 되죠. 몸도 손상이 되겠고 또 몸이 손상되면서 내 마음도 피폐해져서 원래의 나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인가, 네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앤톤에게 마쿠스 가비의 책을 이제 소개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린아이들 뭐 이렇게 다 또 성인들, 교인들 뭐 다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가르치고 하지만 특히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 신기한 게 많습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면 아주 어린애들이라 하더라도 달라요. 애가 말하는 게 다른, 똑바르고 생각하는 게 다른, 태도가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100% 그 부모가 달라요. 참 저는 이거를 무섭기도 하고 참 중요하게도 얘기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정말로 아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의 후세를 만들 때는 좋은 부모를 통해서 좋은 후손이 나온다는,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뭐 인물이 좋고 돈이 많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고학력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부모, 의식 있고 정체성이 있는 부모, 삶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의미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의 자녀들은 눈빛이 달라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도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아이들의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것 같아도 딱 몇 마디 얘기해 뭐 하루 정도 같이 있어 보면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 그 돈 많은 게 별로 그렇게 대단히 부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돈도 많고 정체성도 좋은, 부럽지만 또 가난하고 가진 건 없는데 이렇게 뭔가 정체성이 분명하고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정체성이 없고 의식이 없는 사람은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가난하면, 돈 없으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체성이 있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어, 몸이 아파도 뭔가 달라 보이죠. 권력이 없어도 달라 보이고, 그리고 힘이 없고 가진 게 없는 것 같아도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배려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모습이 가난해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정체성. 이제 상처 이전의 원래의 나라고 그랬죠. 원래의 내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해하고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려워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소중한 정체성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역시 이제 그런 소중한 정체성은 내 근본의 의미를 내가 스스로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나만의 소중한 존재의 의미를 내가 이제 간직하게 되는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우리 앤톤이 처음 이제 데븐포트 박사를 만났을 때 대화하던 장면이 있죠. 상과 대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처음 이제 닥터 데븐포트를 만났을 때 이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자, where are you from, Fisher? 고향이 어딘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요. 이 고향 뭔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where did you spend your childhood? 어디서 너의 어린 시절을 보내느냐? 말을 이렇게 순화해서 다시 물어보니까 클리블랜드요, 그렇게 얘기하죠. 클리블랜드에서 그래. Parents still live there? 부모님이 여전히 거기 살아계셔? 그랬더니 여기 나오죠. I never had any parents. 나는 부모님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They deceased. 돌아가셨어? I never had parents. 저는 부모님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자,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that would make you medical miracle seem beneficial. 그러면 자네가 이렇게 여기 생존하고 있는데 그 의학적인 기적이네. 농담을 하면서 다시 물어봅니다.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자네는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그랬더니 I'm from under a rock. 저는 바위 밑에서 나왔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의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어떻게 봅니까? 비하 혹은 분노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바위 밑에서 나왔어요. 자기의 정체성, 소중한, 나는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까 얘기한 마쿠스 가비가 노예 생활로 그냥 나는 노예라, 백인들의 종이라 생각하는 흑인들에게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세계의 역사 중에 하나인 아프리카, 인류의 소중한 대륙 중에 하나인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뭐 무슨 우리 조상이 재벌이고 우리 조상이 정승을 했고 뭐 무슨 왕을 했고 이것만이 정체성이 아닌 것이죠. 의미를 둘 수 있는 나의 원래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정체성입니다. 근데 앤토는 나는 바위 밑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무로 생각하는, 의미 없는 것을 생각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그 앤토의 모습이 이제 보여진 거죠. 그래서 닥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소중한 근원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자기의 근원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 소중하다는 건 뭐 내가 무슨 양반 가문에서 이거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뭐 그것도 소중하지만 이것만 소중한 게 아니죠. 뭐 부모가 고학력이라 소중하고, 부모가 재산을 뭐 벼슬을 했고, 이런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앤토는 항상 흑인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예속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 예속적인 존재.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의 모습. 예속적 존재는 뭡니까? 내 독자적인 예속이라면 subjugate, subjugation, 그 예속, 어디에 속해. 이거 나라고 하는 독자적인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뭐 우리 뭐 더 혼날지 모르는 주부들 얘기할 때 나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개똥이 엄마예요. 개똥이 엄마, 난 누구 부인이에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는 누구 부인이라고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보니까 자기 독자적인 존재가 예속적인 존재로 생각. 혹시 기분 나쁘시면 용서해 주시고. 어쨌든, 그러니까 뭐 또 마찬가지. 나는 아버지다. 뭐 우리 집의 아비다. 이것도 예속적인 존재입니다. 뭡니까? 우리 집안 돈을 벌어야 아이들이 먹고 살고 또 우리 집안 먹고, 나는 이 아이들을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소중한 일이지만 그게 아니죠. 나는 우리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이다. 물론 돈도 벌고 아이들 먹고 살려야 되지만 아이들의 모든 정신과 몸 모든 거를 내가 다 잘 양육하고 그래야 될 소중한 그런 사명을 가진 아버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집을 위해서 50대 가장들이 그런 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냥 나는 돈 버는 기계야. 뭐 자녀들은 뭐 대학생 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어디 또 혹시 뭐 기러기 아빠 그러면 거의 뭐 이런 겁니다.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 그냥 나는 열심히 학비만 되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면서도 예속적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의미를 두어서 나의 존재에 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흑인들이 다 이렇게, 우리는 노예야, 백인들이 시킨 대로 하는 존재야. 이건 예속적인 존재인 것이죠. 나는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업무가 있어. 다 이렇게 예속적인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고 나의 의미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의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앤토는 항상 이런 예수적인 존재로, 흑인들도 그래. 그리고 어려서부터 맞고 고통당하며 살아오니까 항상 관심이 뭡니까? 상대를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때릴까 안 때릴까 뭐 이런 생각. 그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데 관심이. 조금만 모욕하는 것 같으면 난 성인이 되고 힘은 있으니까 갑자기 붙어버리는 거예요. 폭력을 가하게 되고 또 언어가 확 나오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체성 상실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정체성이 강력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있으면 남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관계입니까?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은 우습고 불쌍하죠. 아이고 저거 나를 보고 하는 행동 좀 봐라.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 행동 봐라. 참 우습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지금 옷차림이 남루하다고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우습게 보는 거, 아이고 웃기다. 이렇게 참 웃겨, 별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는, 항상 예속적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조금만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을 해도 내가 먼저 흥분해버려.
내가 분노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게 바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다. 그 예속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다. 내가 누군가, who am I죠.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게 분명해야 돼. 제가 전에도 그런 강의에서 했는데 오디세이라고 하는 유명한 호머의 오디세이 있죠. 일리아드가 있고 오디세이가 있는데 이 오디세이는 뭡니까? 그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트로이를 정복한 이후에 자기의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과정이죠. 뭐 한 10년인가 20년인가 동안에 계속 헤매고 방황하다가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 수많은 헤매는 과정 속이 그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오디세이, 아디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오디세이에 보면 뭐 거인에게 만나고 죽을 뻔하다가 또 어디 뭐 좋은 미녀들만 있는 섬에 가서 그냥 그 세월 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다가 뭐 이런 일들을 쫙 겪죠. 그런데 이 오디세이, 이제 오디세우스인데 오디세우스 이걸 이제 로마식으로 얘기하자면 율리시즈입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디세이가 우리들에게 소중한 서양의 또 소중한 사상의 자본인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누구인가를 오디세우스는 누굽니까? 자기는 이타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왕이고요. 작은 동네지만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는 부인 페넬로프 부인이 있고 또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수많은 방황의 길 또 여정의 길을 가니까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결국 자기 길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이룰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은 사람 중간에 어디 정착하고 끝나고 결국 자기 고향으로 못 돌아가겠죠. 고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나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모습. 이게 바로 이제 이 오디세이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고 이 데븐포트 박사는 그런 거가 이 앤투원에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서서히 그쪽으로 인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인내를 할 수 있고 때때로 내가 그 일을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영화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앤톤이 이제 나중에 박사의 충고를 받고 이제 여자친구 셜과 함께 사실 그 여자친구 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는 그냥 영화에서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여자친구와 함께 이제 자기가 자라났던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클리블랜드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길을 떠납니다. 박사가 계속적으로 충고를 해줬죠. 너의 부모를 찾아라. 너의 생부를 찾아라. 그게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큰 병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중요한 길이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떠나죠. 그래 길을 가가지고는 거기서 양부모 테이트 가정을 아까 얘기했던 거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쌓였던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모를 또 찾죠. 우리 지난번에 봤죠. 생모를 찾으면서 생모로부터 모든 그 섭섭함과 또 보고 싶었던 그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또 잘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자기를 태중에 놓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식구와 아버지의 친척들도 이제 찾게 되죠. 이게 뭡니까? 오디세이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뿌리를 찾고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죠. 그게 뭐 육체적인 뿌리, 생물학적인 뿌리가 중요해서 찾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찾음으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이렇게 이런 여정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 나도 소중한 존재이며 내가 가야 할 길도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게 바로 나는 누구인가 또 원래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트라우마로 고통을 당하는 그러면서 원래 내가 어떤가를 다 망각하고 살잖아요. 현재의 고통과 통증, 나에게 있는 상처, 또 신체가 훼손됐으면 그 훼손된 거에 대한 그 섭섭함 이런 걸로만 그냥 그 버무려져서 원래의 나를 모르고 살게 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앤톤의 예전의 모습이었다 보면 이제 앤톤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앤토니 앞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앤토니 이제 자기 죽은 아버지의 친척도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아버지의 친척들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오늘 한 번 더 볼 영상, 오늘의 중심된 영상이죠. 바로 앤톤의 그 생부, 태어나기 전에 죽었지만 앤톤의 생부가 에드워드 엘킨스입니다. 에드워드 엘킨스는 대가족의 일원이었어요. 형제도 많고 친척이 많았어요. 자, 그 영상, 감동적인 영상인데 이 영상을 같이 보고 그렇게 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보셨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 이 영화가 처음 시작될 때 그 고아, 그 가여운 어린 소년 앤토니 늘 꿈꿔왔던 장면이 여기서 그대로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가족의 일원이었어요. 비록 아버지는 죽었지만 앤토니는 자기의 이 친가 쪽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친척들이 있습니다. 앤토니의 소식을 듣고는 친척들이 다 모이죠. 한 집안을 꽉 차도 남을 정도로 친척이 많아요. 그래서 그곳을 감동을 가지고 이제 그 친척들의 얼굴을 봅니다. 거기 안쪽에 방에 들어가니까 제일 연장자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앤토니를 처음에 할머니가 말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있다 나중에 웰컴 그렇게 하죠. 어서 와라. 바로 이 얘기 하나가 그 앤토니로서부터 앤토니를 힘들게 해왔던, 나는 바위 밑에서 나온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가슴 아팠던 그 모든 트라우마를 이 장면이 말끔히 씻어주는 그러한 소중한 감동의 장면이죠. 자기가 어려서도 꿈꿔왔던 생일상, 그리고 팬케이크, 별로 맛없는데 그 팬케이크를 먹는 장면, 정말로 이 영화의 마무리에 소중한 장면으로 이렇게 기억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신 것처럼 앤토니 가족이 무슨 명문 엘리트 가문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부시 가문처럼 대통령 가문, 정치가 가문, 케네디 가문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술가의 가문 그런 거 아니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근본을 우리의 근본, 이런 근본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근본이 소중하게 생각되어질 땐 또 소중하게 되는 것인데 그 근본을 버리고 그 근본을 왜곡되게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삶의 목적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라우마를 이기는 소중한 그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특별히 앤토니 트라우마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상처 이전의 원래의 나를 회복하는 거죠. 그 모습 속에서 앤토니는 회복이 되는 것이죠. 또 그 네이딘이라고 하는 집안 처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던 어린아이가
이제 애인 시어를 통해서 새로운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그 모든 어려서 받았던 성적 폭력, 성적 학대의 그런 상처도 이제 이겨낼 수 있게 되고, 또 자기의 친척들을 만나고 또 자기의 생모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앤토는 그동안 왜곡되었던 자신의 삶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버릴 수 있게 되고, 원래의 자기를 찾을 수 있게 되고, 어려서부터 꿈꾸던 생일상 같은 걸 받아볼 수도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나의 모습을,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길, 이것이 우리의 어려운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대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상처에만 매달려 있다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린 것이죠. 나는 어디로 가고 있었던 사람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던 사람인가? 나는 뭐가 가장 최고의, 지고의 선, 최고의 목표인가? 사람마다 다르죠. 돈이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평생 살 것이고, 또 어떤 그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예술을 위해서 평생 또 매진하고 돈이 없어도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뭐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가르치는 걸 굉장히 큰 보람으로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또 그런 거를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다 보면 그것이 또 자기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단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했던 사람인가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는 소중한 길 중에 하나인 것을 이 앤토원 피셔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크리스마스 캐롤의 스크루지 영감도 마찬가지죠. 팍팍한 세상을 살다가 구두쇠가 되고, 사랑도 잊어버리고 정도 잊어버렸던 구두쇠 영감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꿈속에서 자기 어린 시절을 이렇게 어린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원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순수했던 자기 모습을 보면서 변하게 된, 그 변한 것이 아니죠. 원래의 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람이 뭐 예전보다 훨씬 더 멋있고 높아진 쪽으로 가는 거, 그것도 좋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사실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벅벅거리고 또 잘 안 되면 간단합니다. 뭐 이제 리세팅 해버리면 아주 다시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휴대폰도 그냥 뻑뻑하다가 다시 딱 밀고 초기화시키면 잘 돌아갑니다.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더 좋은 단계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화만 시켜도 삶은 달라집니다. 특별히 트라우마나 고통으로 또 많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초기화만 돼도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큰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나의 모습, 나의 근본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고통을 또 이길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소중한 방법 중에 하나다. 트라우마에 노예였던 앤토니 원래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서 큰 변화를 얻게 되고, 또 앤토니 변하는 과정을 우리 영화를 통해 이제 쭉 보는 청중들에게도 소중한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